안녕하세요 여러분, 오랜만에 뵙습니다. 좀 한동안 이제 리뷰 영상도 올라가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언박싱 영상을 찍기 위해서 이렇게 등장을 했어요. 오늘 언박싱 할 거는 퀄리 스포츠의 QMAX 리미티드 에디션이라는 제품이에요. 퀄리에서 보셨을 때 전기 자전거 느낌으로서 펫바이크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럼 바로 영상 진행하도록 할게요. 네, 이렇게 해서 퀄리바이크의 QMAX 리미티드 에디션의 포장재들을 다 벗겨냈습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다시 좀 더 변형돼서 좀 더 업그레이드돼서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 관련돼서 좀 자세한 거는 나중에 리뷰 영상으로 올리겠지만 일단은 지금 당장 나온 이 퀄리 리미티드 에디션이 좀 더 개선돼서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앞에 깔려있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박스에서 꺼내면서 나온 구성품들을 꺼내놨는데 이 안에 뭐 충전기부터 시작해서 뭐 머드가드, 페달, 그리고 사용 설명서까지 들어있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조립을 진행하면서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조립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. 대부분의 전기 자전거들이 앞바퀴가 탈거가 돼서 오잖아요. 근데 이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경우에는 앞바퀴가 장착이 돼서 나옵니다. 그래서 소비자분들이 제품을 택배를 받으셔서 직접 조립하고 하실 때 좀 더 편하게 진행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. 네, 그러면 핸들봉을 바로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핸들봉을 장착하실 때 이 꺾여져 있는 이 봉을 먼저 피신 다음에 핸들을 끼시려는 분들이 있어요. 근데 이렇게 해서 장착하게 되면은 이 핸들부에 있는 이 배선들이 생각보다 짧아서 위로 올라오지가 않습니다. 억지로 끼려고 막 당기다 보면 이 배선들이 안에서 단선이 난다거나 끊어져 버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핸들을 조립하실 때는 핸들봉을 꺾은 상태에서 넣어 주셔야 돼요. 그리고 넣으실 때 또 하나 주의하실 게 핸들봉에 보시면 튀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고 핸들바에도 들어가 있는 홈이 있습니다. 이 홈과 튀어나온 부분을 잘 맞추셔서 넣어 주셔야 돼요. 클램프를 열어 주신 다음에 레버를 열어 주시고 꺾은 상태에서 홈에 맞춰서 잘 껴주시면 됩니다. 끼시고 다시 레버 잠가주고 이거 올려주시면 되는데 그냥 올리면 이 핸들봉이 고정이 안 돼요. 여기 보시면 이 핸들봉에도 레버가 있습니다. 이 레버에 있는 버튼을 위로 올리고 레버를 눕혀주신 다음에 딱 완전히 이 핸들봉을 펴주시고 다시 이 레버를 눌러주셔야지 핸들봉이 고정이 됩니다. 이게 고정해서 끝이 나는 게 아니라요. 지금 보시면은 이 제품을 탔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핸들바가 너무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. 그래서 이 상태로 타면은 손목이 엄청 꺾이겠죠. 이 핸들바의 각도, 이 브레이크의 각도 같은 경우에는 이 손목이 잡았을 때 너무 밑으로 내려가거나 너무 위로 올라오면은 장시간 탔을 때 손목에 무리가 많이 와요. 제일 좋은 거는 이 손목이 일자로 펴지게끔 밑으로도 아니고 위로도 아니고 일자로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이 핸들바의 각도를 조절하실 때는 여기 마찬가지로 레버가 하나 또 있어요. 이 레버를 열어주시고 돌려서 각도를 맞춰주시면 됩니다. 손목이 딱 편할 정도로 맞춰주시고 얘를 닫아주시면은 핸들바의 조립은 끝이 났습니다. 네, 이제 앞 머드가드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머드가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처음에 구성품들 보여드렸잖아요. 거기서 긴 박스 안에 머드가드, 그리고 머드가드 지지대, 그리고 머드가드 설치하실 때 필요한 볼트들, 그리고 페달 여러 가지 들어있어요. 그 안에서 꺼내서 쓰시면 됩니다. 우선 머드가드 설치하는 거를 바로 보여드릴 건데 이 제품은 다른 제품들과 좀 다르게 머드가드 지지대도 조립을 해줘야 돼요. 그래서 머드가드 지지대 조립하는 것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머드가드 지지대를 조립하실 때는 작은 볼트 2개랑 은색깔 판 하나, 이 구성으로 머드가드 지지대랑 머드가드를 조립을 해줄 겁니다. 조립을 하실 때 이 은색 판이 이 머드가드의 안쪽 부분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요. 이 구부러진 판이 위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. 우선은 제일 처음으로 하나는 한 2mm 살짝만 걸칠 정도로만 쪼아주시는 게 나중에 조립하실 때 편하실 거예요. 이렇게 걸칠 정도로만 쪼아주신 다음에 이 지지대를 설치를 하실 건데 머드가드 지지대를 보시면 구부러진 모양이에요. 구부러진 게
방향이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를 이제 고민을 하실 텐데, 이 구부러진 방향이 밑으로 가게 설치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지지대를 넣고, 아까 이 판때기 있죠? 위에 있는 구부러진 판에다가 지지를 넣어주시면 돼요. 이런 모양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. 넣어주신 다음에 다시 밑에 있는 은색판이랑 이 볼트를 체결해 주시면 돼요.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게 매끈매끈하다가 가운데에 살짝 그 평평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. 계속 이제 원형으로 오다가 가운데가 평평하게 파져 있는 부분이 있는데, 이 파져 있는 부분이 이 가운데, 이 뚫린 홈 가운데에 위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3mm 렌치를 사용해서 이 볼트를 꽉 조아주시면 돼요. 이 모양을 만드셨으면 머드가드만 조립은 끝이 났어요. 이제 이 머드가드를 앞포크에다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 머드가드를 포크에 설치하기 전에 이 머드가드랑 헤드라이트가 같이 조립이 돼야 돼요.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이 핸들바를 조립했잖아요. 핸들바에는 배선에 이렇게 케이블타를 묶여 있습니다. 케이블타를 끊어서 헤드라이트를 먼저 빼줄게요. 그리고 이제 머드가드를 뒤에서 앞으로 빼주시고요. 긴 볼트 있죠? 이 긴 볼트에 평와셔를 하나 넣어주고, 머드가드 앞에다가 라이트를 껴주고, 머드가드를 껴주고. 사실 이 순서는 정답이 없어요.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고 뭐 맞고 이런 건 없기 때문에, 그냥 뭐 저처럼 헤드라이트를 먼저 껴주셔도 되고 헤드라이트를 뒤에다가 끼셔도 상관은 없어요. 근데 헤드라이트를 앞에다 끼는 편이 좀 더 조립할 때 더 편하게 조립이 가능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이 두 개가 헤드라이트 앞에가 좀 이렇게 파져 있는 형태예요. 그래서 이게 이 뒤로 갔을 때 조금 균형이 안 맞을 수도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헤드라이트를 앞에다 하는 걸 좀 선호합니다. 껴주시고 포크에다가 볼트를 껴주시면 돼요. 이렇게 한 다음에 이 평화셔가 두 개 있기 때문에 다시 뒤쪽에다가 평화셔 넣어주고 이 너트를 잠가주시면 됩니다. 근데 이거 쪼으실 때 처음부터 꽉 쪼으시면 안 돼요. 한 군데의 볼트를 먼저 꽉 쪼으면 나머지 볼트들을 쪼으실 때 뻑뻑하다거나 그 위치를 조정하기가 힘들거든요. 그래서 항상 여러 군데 있는 볼트를 같이 조립을 하실 때는 다 쪼는 게 아니라 걸칠 정도로만 쪼아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볼트 두 개로 이 머드가드 지지대를 설치를 해줄 거예요. 이 포크 옆 뒤에 볼트가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이 나와 있거든요. 그래서 지지대에다가 넣어주고 볼트를 쪼아주시면 되는데, 얘도 마찬가지로 꽉 쪼으시는 게 아니라 걸칠 정도로만 쪼아주시면 됩니다. 반대편에도 마찬가지로 해주시면 돼요. 지지대에 볼트 넣어주고 포크에다가 살짝 걸쳐만 주시면 됩니다. 이게 세 군데를 다 걸쳤으면은 꽉 쪼아주시면은 끝이 나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꽉 쪼을 때 앞에 포크 앞에 헤드라이트 부분부터 꽉 쪼는 편입니다. 자, 이제 헤드라이트 부분에 볼트를 쪼을 건데 뒤에는 너트를 잡아줘야 돼서 10mm짜리 스패너 있으면 잡으실 수 있거든요. 10mm짜리 스패너 넣어주고 앞에는 5mm 육각렌치를 사용해서 쪼아주시면 됩니다. 쪼으실 때 헤드라이트가 좀 덜렁거리잖아요. 이거는 처음부터 위치를 잡고 쪼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. 이 헤드라이트는 처음부터 너무 신경 쓰실 필요는 없고요. 그냥 쪼아준 다음에 헤드라이트가 움직일 수 있을 정도로만 쪼아주시면 돼요. 그리고 머드가드를 저는 제일 끝까지 올리는 편입니다. 이게 올리지 않으면은 나중에 조립을 다 끝났을 때 이 머드가드랑 타이어에 간섭이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머드가드 제일 끝까지 올려주고 쪼아주시되 라이트가 움직일 정도로만. 라이트가 움직일 정도로만 쪼게 되면 이 자체가 뻑뻑해지기 때문에 라이트가 이때부터는 잘 움직이지를 않거든요. 긴 쪽으로 더 안 들어간다 그럼 짧은 쪽으로 바꿔서 마무리까지 더 꽉 쪼아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. 이렇게 헤드라이트 부분에 볼트는 다 쪼았으니까 이제 양옆에 있는 지지대 쪽의 볼트들도 다 쪼아주도록 하겠습니다. 지지대에 있는 볼트들은 3mm 육각렌치를 사용해서 쪼아주시면 돼요. 그리고 이 지지대도 마찬가지로 위로 올리고 쪼아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
쪼아주시면은 머드가드와 헤드라이트 조립은 끝이 납니다. 네, 이제 벌써 마지막으로 조립을 진행할 건데, 마지막으로 진행할 거는 페달입니다. 페달을 조립을 바로 할 건데요. 페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이 나사선이 나 있는 부분에 영어로 R과 L이라는 표기가 되어 있어요. 이 R과 L을 꼭 구분해 주셔야 돼요. 왜 구분해야 되냐면 이게 오른쪽, 왼쪽, 라이트, 레프트라는 뜻인데 나사선이 방향이 다르게 나 있습니다. 오른쪽과 왼쪽의 나사선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구분해 주셔야 돼요. 만약에 구분 안 하고 오른쪽 크랭크에다가 왼쪽 페달을 장착하게 되면 장착이 안 될 뿐더러 나사선들이 다 뭉개집니다. 그러면 페달을 바꾸든지 이 크랭크를 바꾸든지 어떤 거 하나는 교체를 해야 돼요.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영어를 표시되어 있는 R과 L을 확인해서 좌측, 우측을 구분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이 페달을 바로 장착을 할 건데 장착하실 때는 왼쪽과 오른쪽 다 페달을 항상 앞으로 돌려주시면 되는데 이제 페달을 앞으로 돌려서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앞으로 돌리면은 페달이 점점 들어가요. 이렇게 손으로 굴리는 게 힘드시면 이 평평한 부분을 손가락으로 잡고 페달을 뒤로 굴리셔도 장착이 됩니다. 근데 이렇게만 하고 끝을 내면 이게 꽉 조아진 게 아니기 때문에 주행을 하시다가 갑자기 페달이 빠져버린다거나 혹은 이 안쪽이 부서진다거나 하는 경우가 있어요. 그렇게 되면은 페달을 밟다가 갑자기 페달이 빠지거나 부서지면 헛디디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위험하기 때문에 꼭 잊지 말고 이 15mm짜리 스패너, 좀 얇은 스패너가 있으면은 스패너를 넣고 잊지 않고 꼭 조아 주셔야 됩니다. 꽉 안 조우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해져요. 그래서 잊지 말고 마지막으로는 꼭 페달 스패너를 사용해서 꽉 조아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럼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조립을 할게요. 네, 이렇게 페달 조립까지 끝이 났습니다. 조립은 끝이 났으니까 바로 잘 작동은 하는지 작동 테스트를 해봐야겠죠. 그럼 지금 바로 작동 테스트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퀄리 제품들은 10부스트형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 방전 단자를 이 밑에 꽂아 주셔야지 배터리에 있는 전력이 이 전기 자전거로 통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일단 이 마개를 벗겨 주시고요. 이걸 그대로 여기 홈 보이시나요? 홈에다가 껴줄 거예요. 끼실 때 여기 보시면 이 방전 단자의 모양이 있잖아요. 이 모양과 이 방전 단자가 꽂히는 부분이 딱 맞아야 됩니다. 그래서 보실 때 누워서 보셔야 돼요. 좀 힘들잖아요. 막 땅바닥에 눕기도 좀 애매하고. 그래서 그럴 때는 여기 이렇게 화살표 모양 보이시죠? 이 뒷바퀴 쪽을 향하게 하신 다음에 그냥 그대로 쭉 꽂아주시면은 이 단자는 제대로 장착이 됩니다. 네, 이제 배터리에 단자도 연결했으니까 전원을 바로 켜보도록 할게요. 이제 전원을 킬 건데 전원 킬 때는 디스플레이에 있는 버튼을 사용을 할 거예요. 전원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이렇게 전원이 켜져요. 여기서 한 번 더 전원 버튼 누르게 되면 이 가운데 있는 이 메뉴가 막 바뀌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. 뭐 오디오, 뭐 총 주행거리, 그리고 배터리가 얼마나 충전되어 있는지 잔량, 뭐 전원 키고의 주행거리 이게 다 나오는데, 그리고 이 밑에 있는 화살표 모양의 버튼은 보시면 여기 숫자가 0부터 5까지 움직이는데 이 숫자가 0일 때는 스로틀도 그 파스 모드, 페달을 밟아도 모터가 돌지 않아요. 그럼 이 0이라는 모드가 왜 있냐면 야간에 일반 자전거로 타고 싶은데 라이트는 들어와야 되니까 0이라는 모드가 들어있는 겁니다. 이게 0이면은 스로틀과 파스 모드는 안 되지만 전기가 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라이트는 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라이트 키는 거는 어떻게 키시냐면 이 화살표 위에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돼요. 꾹 누르게 되면 디스플레이도 빛이 들어오고 앞에 전조등에도 불빛이 들어옵니다. 이렇게 앞에 헤드라이트에도 불이 들어오는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. 네, 그리고 이 숫자가 1 이상부터는 스로틀과 파스 모드가 작동을 해요. 한번 스로틀 먼저 눌러볼게요. 스로틀을 눌렀을 때 뒤에 모터가 작동하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. 이 숫자가 1이든 2든 3, 4, 5든 다 상관없이 무조건 최고 속도인 25km가 나와요. 그래서 1부터 5까지의 숫자는
파스, 페달을 밟았을 때의 속도를 조절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네, 그러면은 파스를 한번 작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페달을 돌렸을 때 지금 모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실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스로틀 모드와 파스 모드 또한 마찬가지로 잘 작동이 된다고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. 네, 이제 다음으로는 변속 테스트를 해볼 겁니다. 변속기는 여기 1, 3, 5, 7 적혀 있는 이 레버가 변속 레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이 변속을 하실 때 중요한 점은 이 변속과 전원을 켜고 나서 파스의 단수를 조절하는 것은 완전 별개입니다. 파스 단수는 모터의 속도를 조절하는 거고요. 이 변속은 페달의 무게를 조절한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. 언덕을 올라갈 때 페달이 무거워서 힘드니까 1단 쪽, 저단 쪽을 놓고 타면 페달이 좀 더 밟기 쉬워지죠. 근데 반대로 평지에서는 페달이 너무 가벼워서 밟기 쉬우면 속도가 어느 정도 붙었을 때 굉장히 페달이 헛돌아요. 그래서 다시 7단 쪽, 고단 쪽으로 가서 좀 더 페달을 무겁게 만드는데 얘는 그 기능을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냥 변속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파스의 단수와는 전혀 연관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또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이 변속을 하실 때는 항상 페달을 밟으면서 해주셔야 됩니다. 이 레버를 앞으로 밀면 이 눈금이 움직이는 게 보이시죠? 앞으로 밀면 1단, 저단 쪽으로 가는 거고요. 이 레버를 당기시면 7단 쪽, 고단으로 가는 거예요. 한번 바로 해보겠습니다. 일단 저단까지 갔고요. 다시 레버를 당겨서 2단, 3단, 4단, 5단, 6단, 7단까지 이 드레일러의 변속 또한 마찬가지로 잘 되는 게 확인이 됐습니다. 박스를 열었을 때 충전 설명서와 충전기가 같이 들어있습니다. 충전기를 보시면 충전기 본체 그리고 파워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. 그러니까 충전하실 때는 먼저 파워선을 충전기 본체에 연결을 해주고 이 충전기를 콘센트에 먼저 꽂아 줄 겁니다. 꽂고 충전기에 초록불이 들어오는 걸 확인한 다음에 배터리에 연결을 해줄 거예요. 그래서 배터리에 연결하기 전에 먼저 배터리를 빼보도록 할게요. 이 레버를 두 개째 열어준 다음에 위로 살살 흔들면서 빼주시면 배터리가 빠집니다. 충전 주입구 같은 경우에는 이 안장 밑에 이 고무 캡을 열게 되면 충전 주입구가 있습니다. 밑에 부분에 평평한 부분이 있죠. 충전기를 보시면 충전기에도 마찬가지로 모양이 동일하게 나 있습니다. 그래서 충전을 해주실 때도 이 모양을 보고 잘 넣어 주셔야 돼요. 빨간불이 들어오는 게 확인되면 충전이 잘 되고 있는 겁니다. 이 충전이 완료가 되면 이 빨간불이 다시 초록불로 바뀌어요. 그때 충전기를 빼주시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빨간불이 뜨니까 충전도 잘 되고 이 충전 테스트까지 완료가 됐습니다.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. 저희 109 모빌리티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